너무 위축돼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얼마에 샀는데 왜 자꾸 이걸 노출해줘요? 이게 노출한다고 노출되는 종목인가? 그죠? 이게 노출한다고 노출된 종목이 원래 있던 종목이고 원래 알려져 있던 종목이고, 그럼 여기서도 다시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여기서 실질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요렇게 해요. 그다음에 LG화학은 LG화학의 화학 기준에서의 실적 대비해서는 사실상 고평가죠. 롯데케미칼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 부분은 2차 전지의 기준에 자산가치 부분,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 부분, 또 매출의 부분. 영업이익은 2분기에 흑자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 어마어마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 미국 쪽의 진보 정부가 민주당이 들어와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민주당이 대선 승기가 일정 부분 얘기가 나올 때부터 테슬라가 폭등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번 정부의 말까지는 아무래도 흐름이. 지금 누가 사실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를 저평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평가는 아니죠. 다만 정책이 그렇게 간다는데, 이번 정부가 이제 바뀌고 나서 지금 야, 현실성 없어. 야, 전기차 2차 전지 만드는데 야, 양극재, 음극재 와 너무 비싸고 이게 감당이 안 되고, 뭐 감당이 돼야 뭐 차를 만들어 쓰는 날도 날 거 아니에요. 혁신적인,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있기 전에는. 어쨌든 지금의 기준은요. 지금의 기준은 그렇게 본다는데. 그럼 결론은요. 실적이 되는 거는 PER 10배, PER 몇 배, 6배 수준. 현대차가 지금 7조의 순이익을 예상하는데 47조 8천억이 뭡니까? PER 7배 수준. 근데 포스코가 10배 이상으로 올라가요, PER이? 그럴 수는 있어. 그러려면 지수가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셀트리온이 다시금 회복이 될까? 코로나19 이제 거의 뭐 어찌됐건 간에 백신이 많이 진행이 된 상태고, 실적이 사실상 제한적인데 시가총액 3위까지 했던 애가. 네이버 카카오가 말씀드린 것처럼 70조, 64조 인데 75조만 이렇게 쭉쭉쭉 뻗어 올라갔죠. 영업이익이 1조 7천억, 1조 2천억인데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장주들이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기술주 끝났다. 테이퍼링 얘기 나왔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기술주가 왜 못 간다는 거야? 왜 못 간다는 거야? 왜? 금리가 오르면 그 금리 폭이, 만약에 금리가 제로 금리였어. 5%까지 예를 들어 올라왔어. 그럼 5% 안정적으로 금리 수익을 내면 되지. 굳이 위험 자산에 성장주에 돈을 넣어서 내가 그 수익을 내려고 손실까지 감안하겠다. 이건 안 하겠다. 그래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회수할 수 있다. 그 안전자산의 기준이 미국의 기준으로도 놓고 볼 수 있으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실질 그렇게 되나요? 응?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움직여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기준점이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성장주들 다 죽었어. 야, 기술주들 다 죽었어. 얘네들이 그 당시에 폭등률이 나온 거예요. 네이버, 카카오가.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미국의 국제 수익률 상승 흐름 속에서 10년 만기물. 근데 얘네들은 가고 얘네들은 실적주로 이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실적주가 못 간다? 그런 거를 자꾸 현재 결과물로 따지지 마시고 한 발짝 뒤에 서서 계속 보세요. 그래야 그 다음 범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범위. 지금의 범위에서 어느 게 세죠? 어느 게 갈까? 내일 뭐가 뜰까? 이거 말고 누가 시장을 견인해서 네 계좌에서의 수익을 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거래 대금이 다 지금 살아나줘요. 그냥 1위 이게 아니야.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위니까.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어, 1위로.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간만에 2조가 터졌단 말이야. 1조 9천억. 오래간만에 2,400만 주라는 게 터졌어. 이거 막 3천만 주, 4천만 주, 5천만 주 그렇게 터질 수 있단 말이야. 삼성전자 하루 거래 대금이 정점 찍을 때가 얼마요? 9조를 넘깁니다. 9조. 원래 3조 6천억 정도, 3조 4천억 정도 하면서 예전에 1위였단 말이에요. 액분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IR 한 날. 그때 변동성이 3조 4천억. 그 기록을 깬 게 누가 깼어요? 셀트리온이 11월 25일 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3조 6천억. 그리고 나머지 종목군들이 2조 원대 까불까불 해봐야 기록은 못 깬 거고. 3조 6천억 그 기록을 바로 삼성전자가 1월 11일 날 그냥 바로 8조 원대인가요? 9조 원대인가요? 저도 가물가물해. 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1월 8일 날. 그렇게 해서 넘겨놓은 거래대금.
근데 그 거래대금이 지금 2조 수준으로 다시금. 또 얘도 좀 모자라요. 더 터져야 됩니다. 더 터져야 돼. 그리고 지금 여기가 2천억 전후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소형주들, 잡주들에서는 아무리 거래를 터뜨리려고 안 나와. 이런 데서 거래대금이 빵빵 터져줘야 돼. 시가총액 극대응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고무적인 거는 이틀 연속인데 이게 더 얼마큼 더 지속이 될지 여부부터 해서 거래량이 수반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 고점 내리죠. 우린 디커플링 상태죠. 그들이 눌려도 우리는 갈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률이 전체 시가총액 1조 이상 상승 종목의 몇위? 18위, 또 몇위? 14위. 뭔 소리야. 지겹다. 뭐 상한가 종목 준다며 뭔 소리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상한가 종목은 잡아내는 방법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자산 비중만 조금씩 잘 컨트롤 하시면. 이런 데서 이제 기준 잡아놓고, 묵직히 가격 가지고 가시고, 그리고 대처하시면 됩니다. 지금 채널 돌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성전자 7만원 깨져야 되고요. 7만원. 못 가요. 못 가. 하이닉스, 못 가. 뭐 10만원 내려, 10만원. 지 멋대로 그냥 터진 입이라고 하고 싶은 얘기 막 해버리는 거야.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얘기냐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자산 자체 다 뭉개지는 거예요. 얘들이 진짜 그렇게 깨지면 도망가야지. 왜? 시장이 박살나거든. 왜? 지금까지 들어올린 게 시장 들어오는 게 얘들인데 얘들이 깨지면 시장이 같이 깨진다. 왜? 계산을 해보면 돼요. 1월 11일 종가 기준에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정점에서 이제 내려왔잖아요. 시가총액 기준이 2,156조였고 코스피 200 종목이 1,917조, 올해 88.91. 이거는 업종 대표주입니다. 코스피 200은. 대형주의 기준은 뭐예요? 예전의 기준에서는 자기자본 순위 1위부터 100위. 지금은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코스닥에서는 엉뚱한 일도 발생되죠. 비이성적인 종목군들도 코스피 50에 막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또 해지를 내줘. ETF 상품 이런 거 해지를 내줘. 펀드멘탈은 개판인데도. 좋아. 그렇게 하고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이 당시에 38.59였어요. 이게 이상하지를 않아요. 왜? 삼성전자의 기준에 25%, 하이닉스의 기준에 4%인데 합산해서 예를 들어 30%라고 해봅시다. 상장사 영업이익의 40% 가까이가 이 두 종목에서 나오는데 비중은 이것뿐이 안 된다? 오히려 여기가 더 저평가인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전일 종가의 기준에서 시가총액 2,267조, 전일 종가의 기준에서 코스피 200 지수부터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 100조를 냈던 하이닉스가 84조로 끌려 내려왔어요. 동네 창피하게. 100조에서 100조. 응? 실적은 지금 더 개선돼 있는 거고 내년에 13조를 예상하고 있고 올해 10조 정도 예상하고 있고 13조 3천억. 근데 시가총액은 100조에서 84조로 늘었어요. 이 동네 창피한 얘기지. 결론적으로 오늘 보는 거는요. 전기전자 업종의 비중이 34.3인데 어제 기준에. 근데 어제 대비해서 2.05%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34.32%의 비중에 오늘 2.05%가 움직였으면 얘가 움직인 게 0.7%를 시장을 견인한 거예요. 지수로 따질 때 22포인트를. 얘네만 오른 거지. 그리고 얘네만 올라야 돼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해서 지수가 땡겨져야 나머지도 어이구 지수가 올라갔는데 나도 가야지. 지수가 올라갔는데 인덱스 상품이에요. 비중을 맞춰서 같이 매수를 해야 돼요. 지수가 올라가 버렸네. 포스코도 더 담아야 되네. 비중에 맞게. 시장이 밀리면은 거래량 없는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정점이 조금씩 밀리죠. 어떤 매물에서든. 그게 프로그램 매물이든 자체 수급 매물이든. 그게 ETF 상품이라든가 ELS 상품이라든가 그런 변동, 해지 변동수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이 어려운 삼성전자. 473조 어제 기준에 시가총액 비중이 20.86이 동네 창피하게 25%까지 갔다가 영업이익의 비중은 30% 수준인데 시가총액은 20%뿐이 안 돼.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20%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25%까지 올랐었고 결론적으로 이 삼성전자가 81,400원에 2,100원 올랐을 때 시장은 그러니까 2.65% 올랐을 때 시장은 삼성전자 때문에 0.55% 지수 포인트로 17.7포인트가 들어 올려진 겁니다. 만약에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 전기전자 업종이 못 갔으면 시장 오늘 20, 30포인트 빠져요.
30포인트. 삼성전자가 100원당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요. 100원당 0.84 빠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다시 7만 원 깨진다고 칩시다. 그럼 11,400원 곱하기 0.84 그냥 1이라고 해줄게요. 그럼 대략 100포인트 빠진다고 칩시다. 100포인트 빠지는데 삼성전자가 20%고 전기전자업종 합치니까 34%야. 그럼 어떻게 돼? 0.7배가 더 빠져야 되죠. 그럼 170포인트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7만 원 가면 170포인트가 빠진다. 삼성전자가 7만 원 가면 170포인트가 빠지는데 이게 34%의 비중이면 66%의 비중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돼? 동반적으로 최소 170포인트에서 340포인트가 빠지겠죠. 그러면 최소 350에서 얼마? 500포인트 가까이 빠진다는 거예요. 500포인트. 겁나지 않으세요?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자는 뭐 5만 원, 6만 원까지 해요, 6만 원. 6만 원까지 오면 어떻게 돼? 시장은 뭐 초전박살인 거지. 거의 뭐 심하게는 1000포인트 빠지죠. 거의 심하게는. 지난해 5만 6천 원에서 들어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5만 6천 원에 들어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약세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떠나서 한 발짝 뒤에서 보시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약세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종목을 우리가 약세라고 표현합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지금부터의 방향성을 놓고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거 빨리 넘깁니다. 종목별로는 뒷부분에 또 있어.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지난달 말부터 잡아드리는데 왜 지난달 말이냐 하필이면 또 그전에도 갖고 왔지. 왜 그럼 지난달 말이냐의 기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이외 나머지 종목도 또 볼 건데 얘는 이거를 박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이걸 박스야?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다가 부딪히고 이렇게 갑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을? 아니잖아. 그냥 눌려 있었잖아. 꼬리 있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이후에 이거 이틀 동안 올라온 건데 이 기준에서 이게 대세 하락입니까? 아니라니까. 만약에 저렇게 꺾여서 하락이 된다면은 그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차트 부분에서는 이제 하이닉스가 완전히 이제 꺾여진 것처럼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은 하나가 딱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1월 달에 14만 원 찍고 3월 달에 15만 500원을 찍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이 바뀐 게 없어. 거기에 오히려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10조를 주고 인수하죠. 그럼 그 부분만큼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은 일단 확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요 기준에서 과도하죠. 안 과도하다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고점인데 한 단계 더 올라간 지점이 된 거고 여기 1월달 남들의 IT 고점이라면 여기인 거고 그게 최근에 굉장히 과도한 거고 이때 당시에 8만 원 이탈될 때 낸드 사업 부분 10조 주고 인수한다는 거 그거를 무슨 악재있냐 떠들어댄 악재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90% 이상 올라오고 90% 올라오고 진짜 과도하게 많이 밀렸어요. 다행스럽게 여기서 어떻게 돼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니까 말도 안 되게 PER이 6배대로 내려와 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돌린단 말이에요. 이틀 만에 이제 12만 원 돌파 공방. 내일 기준에 또 밀릴 수는 있어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편입의 기준이에요. 가지고 있는 물량 하나 여기서 일단 한번 자르고 밑에서 하고 그 매매가 원활하시다면 뭐 하려고 하이닉스를 하냐니까요. 그 매매가 원활한 순간 개별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개별 매매 하시는 방법은 교육해 드린다고 했잖아. 그죠? 내가 매매가 원활하면 뭐 하려고 하이닉스에 DBI 때 변동성이 큰데 여차하면 얼른 팔고 다시 사고. 대형주가 20%까지 밀려있을 때 DBI 때 같은 경우는 35%씩 밀려버려요. 시가총액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죠? IT가 왜 7월 말 8월 초에도 특히 더 강조를 드리고 방송에서 각을 쓰냐면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고 나면은 종가상 사상 최대치예요. 종가상 월봉 기준에 주봉에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응? 이게 정부의 정책에 기인한 우리나라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에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 왜 그래요? 미국이 그거잖아요. 민주당이 딱 들어오는 순간 신재생에너지와 바이오와 IT와 이런 쪽이라면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 받는 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 북극곰이 얼음에서 못 자고 물 속에서 자고 있어요. 환경세 내세요. 야, 환경 앞으로 잘해야 돼. 자, 빌 클린턴 대통령 교토 정서 발의. 그러니까 바로 아들 부시가 야 폐쇄. 없애.
무슨 북극곰이 물속에서 자거나 말거나 아니 괜찮아 환경세 안 내도 되니까 원유 개발해 석탄 개발해. 그러고 나서 다시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딱 갔어. 근데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못하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의 차이고 공식적인 정치 자금의 후원의 차이예요. 그러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올 때 막연하게 이야 뭐 신재생 에너지 폭등 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가 규모가 제한적이고 못 움직이면 그럼 2차 전지에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테슬라 막 하더니 뭐 난리가 나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럴 때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은 없죠. 거래대금은요 폭발적으로 증가했겠죠. 그런 범위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눌려진 이후에도 다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가 나오기 때문에 저 강력한 시세 이후에도. 근데 SDI뿐만 아니라 보시면 LG전자도 지금 7월 말에 두들겨 맞고 이제 어제 오늘 조금 기준점 잡혀 있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사실상 꼬리 부분은 무시하는 거예요. 뭐 순간적으로 올라왔다 내려온 캔들의 꼬리겠지. 월봉 기준의 종가 기준으로. 그럼 이 월봉 기준의 종가 기준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편입을 일단 했는데 전량차익 실현하고 다시 편입했다고 쳤을 때 그러면 요 자락에서 시간이 좀 걸렸다 할지라도 지금 이 변동률에 이 정도 조정에 이게 지금 뭐 이렇게 추세인가요 지금? 얘가? 실적이 뒷받침되는데 다만 영업이익률이 낮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핸드센스는 잘라냈고 핸드센스 잘라낸 거 무조건 박수 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쪽이 잘 되면 영업마진이 나온단 말이야. 지금 백색가전 70조까지 매출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사실 얼마 안 나와요. 저평가라고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게 결국은 이제 전장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 그럼 전장사업이 이때만 아이 무슨 소리야. 이때 다 전장사업 얘기로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2017년도 10월, 9월, 10월, 9월, 10월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전량차익 실현. 11월에 삼성전자 고점. 그리고 우리는 9월, 10월에 전량차익 실현하고 LG전자. 거기서 수익 조금 더 낸 거지. 이때 전장 난리 났었어. 하루에 막 10%씩. 그때 10%면 난리 난 거거든요. LG전자 10% 오르니까 한국경제TV에서 4명이 나와가지고 앉아 낄낄대고 웃고 축하드려요. LG전자 어제 얘기했죠. 얘기했으면 이만큼 샀어야 될 거나 비중을 제대로. 그냥 맨날 뭐 소형주 잡주 얘기하다가 그냥 이런 거 밑바탕 깔아놨다가 올라가니까 앞으로요. LG전자 IT로 하지 마시고요. 자동차로 불러주세요. 아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그렇게 해서 LG전자 그 강세의 흐름이 공시 내용에 연동된 건데 공시 나온 날은 아무 흐름도 없어서 장중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업체, 전장업체 인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겠죠. 어찌됐건 그런 흐름의 전장 부분까지 같이 놓고 보는 거예요. 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의 실적도 있지만. 백색가전이라 마진율이 좀 제한적이라 그 부분에 이제 PER을 아주 높게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기준에서 금요일 날 좀 두들겨 맞았어도 이게 지금 하락의 추세입니까? 이게 우리 박스야? 박스는 아닌데? IT가 그래서 전부 보시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나머지 IT 주들이 디스플레이도 좀 버거운 것 같죠? 버겁습니다. 버거운데 월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버거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7월 말에 이제 좀 한번 꿍 하고 맞은 부분이 있지만. 마찬가지.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신고가예요. LG 이노텍은.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어때요? IT가 지금 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DB하이텍도 마찬가지예요. DB하이텍의 기준도 보시면은 어떻게? 6월 1일 이후에 12%의 매집이 단행됐어요. 얼마에? 평균 단가 6만 원에. 그러나서 꾹 눌러있어. 그렇다고 얘를 주력 팔아서 하이닉스 팔아서 DB하이텍 삽시다. 그렇게 안 시키잖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 근데 하이닉스 팔아고 얘 잠깐 나왔고 여기 수익 냈다가 다시 가면 되잖아요. 와우, 그럼 제주도를 통으로 샀겠다. 안 될 때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 때는 힘든 거고. 또 윤정도가 자칫 잘못 봐서 어려울 때 또 어려울 수 있는 거고. 그럼 그걸 슬기롭게 대처해서 이겨내야지. 그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제 어느 정도 다운되거나 했을 때는 저도 이걸 컨트롤 해드려야 돼. 안 그러면은 다운될 수가 있어, 계속. 뭐지? 이거 뭐 난리 났어? 삼성전기 수익이 안 났단 말이야? 수익이 왜 안 나, 사실상은. 여기 이 종가 대비해서 위로 샀을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 이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윤정도 때문에 많이 샀으면 이 나쁜 윤정도 하고 혼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혼내는 게 아니고. 이 나쁜 윤정도 같으라고. 왜 여기서 다 사게? 분할 매수 좀 이렇게 해주지. 근데 여기서 편입을 하셨더라도 문제가 발생될 만한
흐름의 기준은 아니다. 예? 삼성전기 기준에. 그럼 삼성전기 뭐가 있어요?